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김동진 통영시장과 함께합니다. 김동진 시장은 3선으로 이번 민선 6기에 8대 시장으로 취임하며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된 통영시는 풍부한 수산 자원과 함께 문화관광도시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통영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통영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먼저 저희 시청자들 그리고 경남도민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경남도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14만 우리 통영 시민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조언을 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에게 제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 통영에는 인근 도시에서 발생된 콜레라, 또 곧이어서 있었던 태풍, 폭우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고 또 피해도 좀 없잖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통영시정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전심전력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업을 먼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통영은 아무래도 이런 그 항구 통영 그 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조선업체들이 중형 조선소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조선 위기가 오면서 지금 상당히 문을 많이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조선 위기에 따른 통영 지역 현황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2010년부터 이걸 겪었습니다. 예, 예.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취임을 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때의 통영의 중형 조선소가 6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출이 한 5조쯤 됐었고, 그럼 통영 경제의 절반이 조선이 짊어지고 간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게 5개 조선소는 문을 닫았고요. 1개 조선소만 제대로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동조선 하나만. 이 성동조선 하나가 일으키는 매출이 1조가 채 못 됩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9천 명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수치적으로 볼 때 매출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 종사원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통영에 엄청난 그런 실업의 대란이 있었을 것이고 인구의 감소가 있었을 것이고 지역 경제는 아마 경제적인 패닉 현상, 네네. 공황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인구는 줄지 않았고 지역 경제는 그런대로 뭐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통영에 있었던 그 중형 조선소들 한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 손꼽히는 그런 조선소들이 꽤 여럿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런 그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위기를 잘 극복하셨는지 비결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특별한 비결이야 뭐 있었겠습니까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평택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네. 특별 고용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시정 방향을 조선업에서부터 관광과 수산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든 관광 시설을 확충하고 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것도 글로벌한 관광으로 국내에 머물질 않고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광으로 이거를 좀 격상시켜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 관광객을 위한 부수적인 직업, 일자리. 예를 들면은 통영에 이제 꿀빵집이 많이 생겼고 김밥집이 많이 생겼고 요식업이 번창을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펜션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이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2010년도 우리 펜션이 한 280개쯤인데 지금 600개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 부수의 일자리가 확 늘어나는 바람에 그쪽에서 조선의 실업을 많이 흡수를 해줬죠. 금년 상반기를 보면은 지방 세수가 우리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다른 전체적으로 다
세수입이 줄어드는데 우리 경남에서 통영만이 세수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조선 위기에 따른 그 충격들 또 실직이라든지 지역 경제 위기에 이런 충격들을 한 축은 관광 산업, 또 다른 축은 그 수산업 이런 그 지역 경제에 또 다른 방향을 돌리는 방법으로 극복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통영이라고 하면 또 굴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수산업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수산물들이 통영이 전국에서 1위 하는 게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또 굴이라고 하면은 정말 대표적으로 나는 그 수산물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국 백악관에서도 그 굴 시식회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는 또 러시아에도 수출을 준비하신다고. 굴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통영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러시아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인 사마라시 인구가 약 130만 정도 되고 한때는 러시아의 수도였기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하고 이제 우호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특산물을 비롯한 굴을 포함하는 어떤 수산물 이런 특산물을 서로 교환하고 교육을 넓히고 또 관광을 또 넓히고 서로 간에 또 한편으로 이 문화 예술을 서로 교류하는 이러한 그 장을 좀 만들자 이래가지고 9월 26일 날 사마라 시장이 그 비즈니스맨을 같이 함께 동행을 해가지고 10분이 통영을 왔다 갔습니다. 4박 5일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서로 간에 협약을 좀 체결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쪽에서는 그런 굴 가공 공장을 하나 좀 이렇게 현지에 좀 만들자 뭐 그런 제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에 아마 교두보를 아직까지는 교육이 없는 상태입니다만은 그걸 기화로 해서 러시아에 우리 굴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자 우리 그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산업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통영이라고 하면은 이런 그 남해안 관광산업의 또 중심지 그리고 또 해양관광 중심 그리고 또 통영의 미륵산 케이블카 이런 거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이런 관광 자원들이 정말 풍부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통영시가 지속 발전 가능한 이런 거 관광산업 육성 이 부분을 필요한 것 아니냐. 아까 뭐 조선 위기도 관광을 통해서 극복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50년, 100년 이후에도 통영의 관광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좀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통영 관광을 끌어왔던 것은 케이블카였습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탑승객이 1,000만원이 넘어가고 하루 평균 뭐 한 4천여 명 이렇게 탑승을 하고 연간 한 130만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함으로써 통영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통영 관광은 케이블카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인데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관광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후속타가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첫 번째로 관광 케이블카를 대체 내지는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 루지입니다. 루지가 제일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륵산에 케이블카 바로 밑에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금년 12월에 완공이 될 거고 내년 3월에 실질적인 준공식을 거쳐서 아마 이게 운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케이블카고 땅에는 루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마 통영 관광을 견인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통영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머무르는 관광 또는 체류하는 관광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자 이래서 없던 골프장도 하나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또 통영에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또 아주 국제 규모의 그 국제 수준에 맞는 그런 숙박 시설이 없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미국의 스탠포드 호텔을 유치를 해서 그것도 외자를 가져와 가지고 외자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관광 얘기가 나온 김에 그 TPO 총회. 그러니까 이 TPO라고 하면은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를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또 유치하셨다고 하던데요.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금년에 이제
아시아 10개국 78개 회원국과 회원 도시와 또 38개 어떤 단체들, 여행 단체들로 구성된 아시아 태평양 관광진흥 도시 간 기구가 있습니다. 네네. 이걸 저희가 총회를 내년도 통영에서 여는 걸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경쟁이 좀 큰 도시들하고 붙었더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우리한테 이렇게 유치가 됐는데 사실 이 TPO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모멘텀을 해서 정말 좀 이 관광 시장을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대담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민선 6기 통영시장 취임한 지도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성과들 바탕으로 앞으로 준비하신 계획들 차분히 잘 진행하셔야 되겠는데 남은 임기 동안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남은 임기가 이제 채 2년이 못 남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글로벌한 관광도시 또 수산도시 또 문화예술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연 통영시장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출연해 주셔서 또 주어진 질문에 또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발전하는 통영시장 계속 기대하고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기온에 상쾌한 공기, 산과들은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여유를 즐기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을 비롯해 조선업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원의 기계공업 분야도 침체로 인한 감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과 기업인들 모두 힘겨운 시기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건네보는 것 어떠실런지요.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